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대결쇼 신과 함께 진행을 맡은 신재민입니다. 신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점점 좀 맞아가는 것 같으나 삐걱거리. 맞아야죠. 뭐 그래요? 횟수가 있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주제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요. 이거 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vs 부정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진짜 짠 것처럼 이렇게. 너무 미안하잖아 이거. 이걸 뭐 긍정으로 하면 이야기할 게 있나요? 그럼요. 그럼 하시면 되겠네. 저는 부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는 냉혹한가요? 네. 네. 한번 들어와 보시죠. 뭐 어떤 아니, 먼저 들어오세요. 이걸 부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네. 이거 뭐 잘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정도예요. 지금 잘한 게 뭔가 그게 과연 있는가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 다 부정입니다. 결과만 보고 네. 결론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역대 정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뭐 역대 정권이 저한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낼 때 네. 사실은 모두 다 긍정적인 바람직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 뜻을 품고 부동산 정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또 땅값을 잡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들을 일단 높이 평가해야 되고 네. 강력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말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 올림픽을 해요.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나갔어요.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했지. 다 했는데 네. 메달 못 따면 어쨌든 그냥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한국 스포츠의 문제점이에요. 어쩌다가 스포츠까지 가는 건 모르겠는데 네. 이게 너무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난 과정들을 다 평가를 1등만 기억한다는 거죠.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스포츠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뭐 예를 들어 네.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 이윤 창출이죠. 그죠? 이윤 창출인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윤 창출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줘요. 그럼 문 닫아야죠. 지금 월급 못 줄 정도면. 똑같지 않나. 정부도 어쨌든 수장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뭐 케어하는 혹은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이 입장에서 하나의 주체라고도 보는데 법인이라고 볼 때도 네. 이 결국은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거 뭐 실패한 것들밖에 없어요. 뭐 그중에 몇 개라도 성공했으면 딱 몰라.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잘 찾지 못할 만큼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노력한 거 인정하죠. 노력하지만 이 노력만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후폭풍이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네. 제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당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전 정부도 또 그 이전 정부도 또 그 전전 정부도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네. 그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정치판인데 너무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운다면은 다음 정권이 또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도 실패를 했지만 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의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과의 전쟁을 해버렸어요. 이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지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진짜 이거 본인이 가져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없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이건 뭐 당황스러워요. 어차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뭐 과정은 공정하게, 네. 뭐 결과는 공평하게, 뭐 이런 얘기했죠. 지금 과정
공정했습니까? 아니에요. 화천대유부터 해가지고. 아, 그 화천대유를 네. 지금 현재 여당이 어떤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이야기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오케이. 그러면 그거 빼고. 그럼 의도 자체가 투기와의 전쟁을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그렇죠. 그 투기와 투자의 차이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투자한 금액보다 너무 과다하게 가져가는 건 투기다. 또 화천대유처럼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의도가 네. 오히려 그것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잘못됐죠? 투기와 전쟁을 한다는 게. 정책을 규제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나요? 지금 역사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한 그렇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뭐 관료제도를 이긴 정권은 네. 없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긴 정권은 없었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식에서 접근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투기가 있는가? 아니죠. 이 투기와 투자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투기로 왜냐? 어쩔 수 없이 이주택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인정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주택자 이상은 무조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버려요.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럼요. 잘못한 건데 뭐 그거지. 뭐 너 서장 어디 있나? 뭐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사실은 그려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야당은 뭐 야당이 국민의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야당이 있지만은 그래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두 야당을 이렇게 들어본다면 보수적인 성향. 이거 경고입니다 이거. B 할 수 있죠. B 해주셔야 돼요.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 보수적인 부동산 정책.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정책을 낼 것이다.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정책을 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넘어서는 이해가 있어야 사실은 건강한 투자 문화도 저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보수 정당이 이 기득권을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율로 풀어놓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보수 정책이고 제 시장의 논리에 그렇죠. 맡긴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게 또 이 얘기 나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 케인즈의 보이는 선 어느 게 좋으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네.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럼요. 자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진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항상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야 될 거지 계속 들고 나고 뭐 하나하나 사사건건 뭐 진짜 토지 공개념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진다. 그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토지 공개념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와 있고 네. 이게 북한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상이 기반된 개념이 아니라 네네. 토지 공개념은 토지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토지에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 토지 가치가 사실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 있잖아요. 호재. 네. 뭐 지하철 주변에 토지대가 막 상승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저렴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네네.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토지 공개념에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네. 뭐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네. 뭐 그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확보를 살 수 없는 그 상한을 두는 네네.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념을 보면은 결국은 터치란 얘기예요. 정부의 터치란 얘기고 이 세 가지 뭐 아니면 토지 공개념 자체가 전부 다 대부분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다가도 시행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네. 들어볼게요. 네. 전월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은 네. 크게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 상한이 전월세 상한제. 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도 사실은 일종의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거의 해마다 계약 기한이 갱신될 때마다 보증금 인상되는 그 공포에서 사람이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게 됐죠. 그런데 그 기간은 2년이다. 2년이죠. 네. 그래서 또 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계약 청구권이 있어서 2년 뒤에 2년 더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몇 대 반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임차인에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권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러면 내가 이제 개인적인 여건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새롭게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옮겨갔을 때 그 전세 반영된 전세 금액에는 사실은 대응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점을 찾아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막 물어뜯고 싸우는 게 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 많이 지금 아쉬워요. 임대차 3법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제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임대차 3법을 넣음과 동시에 서민들이 정말 더 힘들어졌어요. 이 보장된 이 기간이나 이 금액들은 결국은 2년 혹은 뭐 길어야 4년만 확보가 되고 자, 그 이후에 그래서 이분들이 또 나가야 된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똑같은 문제를 오히려 더 올라간 그 가격 때문에 더 힘들다는 이 얘기예요. 긍정이 너무 힘드네요. 힘들 거예요. 이거 주제 해주신 분들이 잘못했는데. 근데 다만 저는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뭐 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 프랑스잖아요, 결국은.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당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근로소득이잖아요, 그죠? 근로소득으로 번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로소득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세금 많이 때려야 된다. 초과이익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그러면서 더 없는 소외된 계층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금액을 복지를 해줘야 되는 게 보편적 복지잖아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근로를 하는 인구가 더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경제 체제가 만들어지면 뿅망치 같은 거 없어요. 때려서. 누구도 일을 하지 않고서는 밥을 못 벌어 먹으니까 결국 누구나 더 열심히 하는 우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네. 뭐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네. 복지란 것은 네. 국민을 위한 복지는 과하면 과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하면 네. 과할수록 좋다고 생각. 문제는 네. 이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허경영 씨가 말씀. 그건 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 도둑놈들이 많아서 근데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한정적인 이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절반 이상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버는 돈 이상에. 근데 저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지가 필요한 일부 계층에 저한테 이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조금 더 자율적으로 놔둬라. 이런 안 받아도 되면 저를 주세요. 아니 주는 건 받아야지. 주는 건 그러니까 받아야지. 받잖아요. 네. 아니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거 안 받는 놈. 그럼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저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 대표처럼 여력이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들도 있고 강은 없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금액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건 꼭 필요해요. 왜요? 우리 딸도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아들도 곧 대학교 가야 되고 네.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비 써야 되고 대출 이자 내야 되고 집 산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뭐 그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안 나가는 비용은 자녀에 대한 비용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남들 다 받는데 만약에 주는데 안 받는 거는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속칭 뭐 이런 얘기 맞나요? 속칭? 근데 뭐 그냥 이런 먹고 부분에서 살만한 이제 사람한테 이런 주는 부분에서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데서도 그렇고 또 정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충돌이 사실이 생기는 건데 좁혀 나가야죠 조금씩. 그럼요. 좁혀 나가야 되는데 이 간격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논쟁은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옳고 너도 옳고 혹은 나도 틀렸고 너도 요거는 좀 잘못했으니까 우리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소통이 사실은 좌우 뭐 기성세대 젊은 세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꼰대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젊은데 제가 꼰대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나보고 꼰대래요. 가르치려 하니까. 오히려 꼰대는 제가 더 꼰대 같아요. 젊은 꼰대. 젊은 꼰대. 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나는 너에게 내가 살아온 길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내가 저지른 시행착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건강할 거야, 실수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젊은이들은 나도 알아요, 그거. 아는데 또 이야기들 라떼는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선의가 전달이 되지 않고 또 귀찮게 딴소리 한다라고 부딪히는 건데 그 서로 소통하는 그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경청입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든지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든지 서로 하시컷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내 이야기도 또 실컷 하고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밀당하는 중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나오지 않을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끝까지 싸울 거예요.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오늘 서로 분운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댓글이시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정책도 그래요.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 조금 전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가진 재산이 많은 분들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난 매일 소고기 먹어. 그리고 소고기 한번 덜 먹고 매일 라면 먹는 너 오늘 맛있는 김치찌개 먹어.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진보적인 성향의 정책이라면은 내가 겁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먹고 살고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정책을 좀 풀어줘. 그게 보수적인 성격의 어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이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전개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거 뭐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친 대표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뭐 제가 그런 적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는 거. 그럼요. 네. 소통의 첫 출발점은 경청이니까 우리 젊은 야당 대표 그리고 연륜 있는 여당 대표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 듣고 점잖하게 이렇게 소통한 것처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고민해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부동산 정책 긍정 vs 뭐 부정 이 의견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기신다면? 출발은 굉장히 선의를 갖고 출발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이렇게 괜찮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또 이렇게 땅값이 오른 것 뭐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여당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가 한 줄 평입니까? 자, 오늘 뭐 저는 긍정이 아니라 뭐 그죠. 저는 오늘 부정을 맡았습니다. 사실 뭐 너무 수월한 주제가 선정이 된 거고 제가 한 줄 평을 좀 남겨보자면 의도야 어떻게 됐든 실패했다. 네, 그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그 지금 싸놓은 똥들을 이제 그 똥이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주워 담아야 될 결과 이렇게 뭐 똥을 부동산 정책의 결과들을 이렇게 표현하시. 싸놓은 똥이라면은 그건 좀 그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싸놓은 똥을 어떻게 뒤치락거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숙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분명히 내가 먼저 들어줄게 시컷 이야기해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 말도 좀 잘 들어주시고 경청. 오늘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자꾸 댓글 달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을 계속 한번 해볼 의사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패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다음부터는 이걸 네. 잘 하세요. 뭐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뭐 어떡해요. 다음 더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아니 통계를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이러니 제가 좋은 주제를 합니다.